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가수, 연기자 등 문화예술 전문가를 꿈꾸는 아이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미디어에선 어린 아이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이는데요. 실제 미성년자 아이들이 아이돌로 데뷔하는 경우도 많죠. 최근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걸그룹 아이돌 오디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아동 그리고 여성의 성상품화를 조장한다는 논란인데요. 아이들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기회로 봐야 할지, 그 뒷면에 아동 성상품화라는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할지 잠시 후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원경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뉴미디어 트렌드에서는 최근 이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전 축구 선수 강지용 선수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극적인 이혼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 방향, 고민해야 할 점은 없을지 문화평론가와 짚어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곧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더 15이라는 방송이 미성년자 성상품화 우려의 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먼저 이 언더 15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해당 방송은요, 크레아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크레아 스튜디오는요, TV조선에서 미스트롯 그리고 미스터 트롯 등 정말 인기 있었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연출하면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는 서혜진 PD가 2022년 7월에 설립한 제작사입니다. 네. 이후에 이 크레아 스튜디오는 MBN과 협력하면서 불타는 트롯맨, 현역 가왕, 한일 가왕전 등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했고요. 이 프로그램들도 모두 다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말하는 이 언더 15도 MBN에서 방영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초 MBN은 글로벌 최초 세대 교체 오디션이다. 세대 교체 오디션 이렇게 말하면서 언더 15 방영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작사에서 밝히기를 만 15세 이하의 K-팝 신동 발굴 세대 교체 오디션을 표방을 했고요. 네.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만 15세 이하의 소녀들 중에서 인종과 국적, 장르를 불문하고 선별된 59명의 신동들이 비주얼과 퍼포먼스, 가창력까지 갖춘 육각형 매력으로 K-팝의 새 역사를 쓰며 전 세계를 열광케 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거창한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3월 10일에 59명의 참가자들의 프로필과 그중 일부 참가자들의 모습이 담긴 스팟 티저, 그러니까 짧은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MBN과 크레아 스튜디오 공식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등의 이 내용들이 공개됐습니다. 네. 제작사와 MBN은 홍보 차원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이런 영상과 사진을 올린 건데요. 정작 이런 것들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8세부터 15세까지 17명의 미성년자 소녀들이 짧은 크롭티 그리고 시스루 의상 등을 입고 성인 같은 표정 연기를 보여주는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를 했고요. 네. 특히 가장 심정적으로 불편함을 줬던 것은 각 참가자들마다 사진 옆에 바코드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포스터로 미성년자 성상품화 아니냐 이런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네. 사실 바코드는 우리가 주로 상품에 이렇게 물건을 사는 가격이랑 뭐 여러 가지가 거기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에 찍혀 있는 것이다 보니 소녀들의 사진 옆에 바코드가 있다라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 아이들을 상품처럼 취급한다라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불편함을 넘어서 시청자들에게 불쾌감까지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자 제작사가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이후에도 비판은 줄어들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3월 25일에 제작사 측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비판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언더15 제작사 측의 대응 자체가 적절치 않았습니다. 제작사 측은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된 바코드 표시에 대해서는 이거는 디자인 담당자와 나눈 대화이다라고 하면서 공개했고요. 학생증 콘셉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어떤 아이디어로 이런 포스터를 만들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작진의 그런 아이디어와 논의, 결정 과정 자체가 낮은 인권 감수성에 따른 심각한 실수라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실수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듯한 그 해명이 더 실망을 주었던 것이고요. 티저 영상에 대해서도 어른들의 생각과 달리 꿈을 멋지게 펼쳐내고 싶어하는 이들의 진짜 모습을 반전 매력으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해 소지가 발생해서 삭제 처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결론은 이 영상을 삭제하기는 했지만은 이건 오해다라는 태도인 거잖아요. 이 또한 시민의 문제의식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였습니다. 마치 애초 영상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시청자들의 왜곡된 시각이나 오해가 문제다라는 태도였기 때문에 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간담회에서 서 대표는 이미 녹화된 영상을 편집해서 방심위 사전 심의를 받고 있다. 2주 전에 벌써 방심위에 완본을 보냈고 그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서 대표가 말한 방심위가 우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면요. 방심위는 항상 모든 그 방송을 사후 심의를 하지 사전 심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위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면서 유감을 표했고요. 혹시 서혜진 대표가 말한 것이 MBN 방송사의 사전 심의를 말하려고 한 것이라면은 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해는 되는데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방심이라고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언론에서는 네. 이 발언을 거짓말 논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명 자체가 거짓 논란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자회견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 더 커지고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비판 기자회견까지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비판 기자회견은 다음 날인 3월 25일 오전에 MBN 본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여성단체, 언론단체, 청소년, 교육, 문화, 인권,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129개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야말로 대대적인 참여인데요. 네. 프로그램의 방송 중단과 제작분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건은 한국 방송산업 전반에 여성, 아동, 청소년의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MBN과 크레아 스튜디오를 향해서 각각 언더15 방송 계획을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폐지를 선언할 것, 그리고 제작 홍보 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방송 제작분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에게도 여성, 아동, 청소년 대상 오디션, 연예 콘텐츠 전반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성적 대상화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일 현장 발언에서 노세 민우의 활동가는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하고 있던 최소한의 상식선을 글로벌 최초로 저 아래로 추락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아무리 출연자의 꿈과 열정과 의지가 대단하고 배려와 보호자의 동의가 넘쳐난다고 한들 이런 방송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김지연 정교조 부위원장은요. 제작진은 참가자를 방패로 세우고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굴고 있다. 방영되고 나서 참가자들이 온라인 괴롭힘과 성폭력에 노출돼 고통받더라도 참가자의 의사를 확인했으니 괜찮다고 할 것인가?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스쿨미터 대응팀장은요, 아이들을 앞세우며 학교라고 이름 붙인다 해서 어린 청소년의 욕구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상수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이현숙 탁틴 상임대표 또한 같은 연령이라도 기획사에서 연습생으로 훈련받으면서 준비된 상태로 대중 앞에 서는 것과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외모, 실력, 성격까지 모두 평가받는 상황과 위치에 놓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또래 아동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작진이 과연 이 모든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기획 의도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 언더 15 방영을 취소하기로 했는데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진 이유가 뭔가요? 3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에서는 이 방송을 전면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은 MBN이 3월 28일에 방송 일정을 취소하고 언더 15의 편성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것이 MBN 입장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깊은 고심과 회의 끝에 3월 31일 방송 일정을 취소하고 출연자 보호와 재정비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MBN에서는 편성하지 않는다면서 프로그램의 본질과 참가자들의 진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작하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네. 한마디로 3월 31일 방영 일정만 취소한 것이 아닌가, 뭔가 이후 보완해서 방송하겠다라는 것인가 굉장히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최근인 4월 24일에 이 프로그램이 8인월 무대 촬영을 진행해서 최종 데뷔조 7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중단했다고 생각했는데 방송이 계속 촬영됐다라는 것이니까요. 네. 이에 또 여러 시민단체들이 비판적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동 성명을 내서 촬영이 강행되었다니 가히 충격적이다.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는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끝내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방송 제작분 완전 폐기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다가 방영 재추진에 나선 크레아 스튜디오의 무책임하고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특히 이 공동 성명서에서는요, 주로 MBN보다는 크레아 스튜디오의 행태에 비판이 쏠렸는데요. MBN의 방영 취소 결정 이후에도 크레아 스튜디오는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자극적 콘텐츠로 이윤을 추구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어떠한 방송도 여성, 아동, 청소년의 존엄과 안전을 침해할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크레아 스튜디오는 언더 15 제작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관련 콘텐츠를 전면 폐기하라.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멈춰라. 우리는 언더 15이 영구 폐기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크레아 스튜디오는 더 늦기 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소장님, 제가 이 관련 보도를 보더라도 8세부터 15세 소녀들이 어른들처럼 옷을 입고 또 성적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어떤 춤을 추거나 또 네. 아이들에게 바코드를 붙여서 홍보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 문제가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할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우리 법을 보자면 그런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이런 정도의 방송은 아니지만 미스터 트롯인가요? 미스트롯 이런 데에서도 사실 어린이들이 굉장히 어린이들이 적절치 않은 그런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어떤 행태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아예 노골적으로 8세부터 15세 그러니까 여성 아동만을 대상으로 해서 걸그룹을 만들겠다. 그리고 온전히 그들을 그야말로 평가의 장으로 끌어낸 것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유난히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이고요. 네. 올해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긴 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 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할 때
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명권, 휴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관련 자료 제출도 해야 합니다. 이 법은 오는 8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어겨도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등 법적 조치 사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은 8월 첫 시행 후에 곧바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면서 유관 단체 등과 의사소통을 하는 단계이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서 과태료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제재할 방법이 딱히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린이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를 비판하는 어떤 사회적 공감대 그리고 법적인 규제가 함께 마련돼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방송하는 신율의 뉴스 정론 승부를 들었습니다. 모니터링 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떤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네,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 관련 질문이 과도하게 많았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예. 요직을 거쳐온 관료의 대선 출마설이 돌면 당연히 이를 다룰 수 있고 또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문제로 짚고 싶은 것은 같은 내용의 질문이 지루할 만큼 반복이 됐고 심지어 출마 선언을 한 경선 후보자들 관련 질문보다 많았다는 점입니다. 네. 처음 한대행의 출마설이 돌 때 의외라는 여론도 있었는데요.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한 총리이고 또 그 불법 계엄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내용이 흘러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여기에 정치권이 말을 붙이고 이를 또 언론이 받았으면서 언론이 대선 후보를 만드는 것 같다는 인상마저 받았는데요.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지난 2주 동안 싱크홀 전문가 인터뷰 한 건을 제외하고 매일 그리고 모든 코너에서 한덕수 출마할까요? 라는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생각해 본 적 없던 저도 2주간이 질문과 답변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이미 한 대행이 유력 후보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마를 선언한 경선 후보 관련 질문보다 그 내용이 많은 날도 있었으니 이미 대선 후보가 된 듯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출마 시점, 여러 단일화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더 그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지나치게 많았다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질문을 해야 한다면 한 권한대행과 인연이 좀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무게감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출연자에 한해서 질문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예. 또 대부분 출연자들이 99% 출마한다고 했으니 다른 언론사들보다 좀 빨리 검증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면 승부 모니터링 기간 동안 매일 한대행 관련 질문과 답변을 들었지만 정작 유권자인 저에게 유의미한 정보라고 할 만한 건 떠오르지 않았는데요. 네. 일부 출연자들은 한대행이 관료 출신이라서 정치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출연자는 통상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라며 높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평가가 구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질문이 출마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권한대행이
수십 년 동안 가요 생활을 하면서 정치력을 평가해볼 만한 사례는 없었는지, 그리고 통상 전문가로서 어떤 성과를 내왔는지, 아니면 내란 관련 수사에 대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살폈더라면 유권자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을 듯합니다. 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부분을 짚어볼까요? 네, 이번에도 진행자 질문에 관한 것인데요. 4월 22일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대선 예비후보자가 경선을 앞두고 출연을 했는데 모든 질문의 초점은 후보 간 단일화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나 후보가 출마한 직접적 이유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질문은 좀 거의 없었는데요. 앞으로 출연할 대선 후보들에게는 어떤 이유로 출마를 했고 또 주요 정책은 무엇이며 정책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좀 더 세심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또 짚어주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출연자들에 대한 소개가 부족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데 변호사라고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 방송하는 저스티스 리그 코너에는 변호사 두 분이 출연하는데요. 네.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할 때는 변호사라고만 소개를 해서 출연자들 발언이 특정 당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네. 소속 정당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발언인데도 변호사라고만 소개했기 때문에 청취자는 출연자들의 발언이 편향이 없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 소개가 부족하다 보니 출연자의 발언을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4월 23일 저스티스 리그 코너에 출연한 한 변호사가 그 사건을 저희 당에서 고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당적을 밝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저희 당이 어느 당을 말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청취자도 있었을 듯합니다. 시사 프로그램인 만큼 소속 정당이 있다면 당명을 꼭 밝혀야 청취자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의 뉴미디어 트렌드는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무거운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 최근 이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전 프로축구 선수 강지용 전 선수의 사망 소식이 전해져서 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을 보지 못한 분도 계실 테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일단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위기에 몰린 그런 가정, 부부, 사례자들이 나와서 네. 자기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또 전문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상담도 받고 코칭도 받고 이제 솔루션을 찾는 그런 포맷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 생활고가 심하고 또 가정 생활에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충이 있다. 특히 그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시댁에서 이제 돈을 주기로 했는데 이제 그 돈을 제대로 이제 받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를 일으켰고 그렇지만 강지용 선수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화학 공장에서 일하면서 원수 300에 그런 월급도 받으면서 이제 유소년 코치 생활도 하면서 생활하는 모습들이 그려졌고요. 좀 갈등은 있었지만은 나중에 극적 화해를 하면서 네. 이제 좋은 결과를 맺은 것으로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뒤에 들린 소식 때문에 이게 네.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방송에서는 어떻게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다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의 형식이 이제 처음에는 문제점들을 이제 부각을 해주고 네.
그 후에 이제 제작진이 뭐 섭외했거나 설정했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또 진행자도 여러 가지 코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결말을 이제 맺는 그러니까 솔루션이 효과를 본 듯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이제 과연 그것이 효과가 과연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사례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방송은 말씀처럼 마무리가 됐지만 그 이후에 사망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고인이 출연했던 방송부는 다 삭제가 됐을까요? 일단 공식적인 채널, 예를 들면 뭐 OTT와 유튜브 등에서는 삭제가 됐다라고 이제 제작진이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삭제됐다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일종의 짤이라고 그러죠. 작은 클립 형태의 콘텐츠는 여전히 공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은별한 루머와 악성 댓글 등이 이제 이런 SNS에 이런 관련 콘텐츠 밑에 확산되고 있어서 이런 점이 좀 안타깝고 최대한 삭제 조치하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화평론가로서 이번 일을 보셨을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을 꼽자면 어떤 루머와 악성 댓글이 계속 퍼지고 있다 이런 부분일까요? 그건 이제 뭐 방송 후에 이제 문제이고요. 그 해당 회차의 프로그램을 좀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강지용 선수가 죽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발언을 한 것도 있고 평소에 행동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이후에 그런 것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변호사가 이제 그 죽음을 이제 도구화하는 그런 행위는 범죄이고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강지용 선수가 굉장히 당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법률적으로만 접근했어야 되는 거냐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특히 진행자도 정신력이 좀 약하다라든지 운동선수로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운동선수로 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런 발언들도 했던 것 좀 아쉽고요. 과연 이런 방법들이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다 준비되어 있다. 차 안에 뭐 이런 문장 표현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차 안에 뭐가 있는지조차는 좀 사전에 검증을 하면서 좀 해결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힘들었을 것 같은 강지용 선수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나 이런 문제들은 강지용 선수의 의지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 특히 가부장적인 문화 그리고 부모가 이제 자녀들을 거의 좌지우지하는 그런 예전에 어떤 문화적 행태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수기했느냐. 이거는 왜 또 말씀드리냐면 차후에 또 비슷한 사례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에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법률적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 원리 원칙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과연 진정한 솔루션이 되겠느냐라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가짜 뉴스가 생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고 강지용 선수 빈소에서 서장훈 씨가 그 강지용 선수 부모에게 호통을 치며 내쫓았다. 이런 가짜 뉴스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왜 이런 허위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일단 사실이 아니죠.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서장훈 전 선수는 근조화환을 보내고 고인을 애도했지만은 실제로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빈소를 찾아가지는 않았고요. 또 뭐 아까 이제 유산 문제에 관련돼서 경제적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이 서장훈 씨가 직접적으로 항의하거나 한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뭐 내쫓았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가짜 뉴스죠. 네. 그래서 그 흥미를 끌기 위한 일종의 이제 어그로를 끈다고 그러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목받기 위한 그런 행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지용 씨의 아내가 SNS에서 억측을 좀 멈춰달라.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각종 SNS에 이제 강지용 선수의 사진을 보고 안 좋은 허위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유가족이 호소를 하고 있어서 이런 행위를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아마 더 정도가 심하면 법률적인 조치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유가족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도 이제 반복됩니다만은 이런 내용들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 무겁게 지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 강지용 선수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 어떤 정신건강적인 측면을 좀 놓친 게 아닐까라는 지적도 앞서 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과연 이런 이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되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혼 관련 소재는 좀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연애 예능 연장선상에서 처음에는 다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혼 여인 그런 커플들이 나와서 주로 이제 연애 매칭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재혼을 꿈꾸거나 이제 제2의 인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연애 매칭 프로그램에 나오기 시작을 하다가 하나의 이제 예능 소재로서 이제 이혼이 다뤄지기 시작을 했고, 네. 근데 이혼이라는 것이 좀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럼 이혼 방지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이혼 숙녀 캠프라고 그래서 네. 이 예방적인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갈등 상황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데다가 일부러 이제 그 극대화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실은 이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입에 올리기도 힘들었지만은 사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다리 딱히 없기 때문에 사실 방송국이 해야 될 역할 분명히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수기하고 고려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혼 예능이 지금 하나의 트렌드가 된 상황인데 사실 이혼이라는 게 당사자인 두 사람뿐만의 일이라기보다는 두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이렇게 방송에서 자주 노출이 되다 보면 이혼에 대한 어떤 무게감도 좀 떨어지고 둔감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민감한 사생활을 예능으로 다루는 방식이 출연자에게는 심리적 부담이나 2차 가해로 피해를 줄 가능성도 커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제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다 노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상대방을 생각을 해서 이제 덜 노출하거나 이제 감안해서 이제 공개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거나 솔루션을 내기에는 굉장히 한계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건 교양 프로그램들은 아니고 완전 뭐 시사 솔루션 프로그램도 아니거든요. 예능 감각이기 때문에 뭐 농담이라든지 유머라든지 재미난 설정을 하거나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애드리브 즉흥적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조심해야 되고 특히 갈등이 불거졌을 때 그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관계와 변수와 상황들이 이제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어느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심리 카운셀링을 받는다거나 뭐 이러이런 말투 조심하고 뭐 북돋워 주고 용기를 내주면 뭐 된다 이런 문제 가지고 과연 해결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이제 강지용 선수에서도 이제 드러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정 불화나 갈등의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적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주의해야 되고 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런 갈등들은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갈등들이 돈 문제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건 이제 평균이거나 다수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마치 경제적 갈등이 있으면 당연히 이혼을 뭐 염두에 대는 그런 도식화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언급하셨듯이 네. 한국에는 이 결혼이라는 문제가 가족 관계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가족들의 그런 입장, 의견들은 듣지 않고 한 방향만 또 언급하는 것은 2차, 3차의 그런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